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1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4개로 제가 나눠봤고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데이터 분석 계획,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에 관한 것인데 빅데이터의 이해 부분이 조금 양이 많아서 2개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인데요. 여기에서는 빅데이터의 특징과 빅데이터의 가치, 데이터 산업의 이해,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시험에 이미 응시하셔서 합격하셨고 또는 합격 예정이신 분들은 가볍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인데요.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면 빅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과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4개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주요 단어인데 다양한 종류, 대규모 데이터, 가치 추출,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이다. 이것들이 다 V로 시작해요. 데이터 양, 데이터 유형과 소스 측면의 다양성, 데이터 수집과 처리 측면에서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 양이라는 것이 대규모 데이터, 데이터 유형과 소스 측면의 다양성이 다양한 종류, 데이터 수집과 처리 측면에서 속도라고 하는 것이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3가지 V가 나와 있는데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예요. 이것을 빅데이터의 3V라고 하는데요. value라는 것을 하나 더 더해서 4V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V라는 것은 ROI, Return on Investment, 즉 투자자본 수익률 관점에서 보는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V부터 보도록 할까요?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그리고 value라는 것을 하나 더 더해서 4V라고 합니다. 볼륨이라는 것은 대규모 데이터, 데이터 양을 말한다 라고 써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크기고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버라이어티라는 것은 데이터의 다양성. 그래서 데이터를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과거에 정형화된 데이터를 넘어서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의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모든 데이터의 종류를 포함한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시티는 데이터의 속도죠.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내에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업데이트 속도도 빠르다. 자, 그리고 value라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효과 요소예요. 볼륨부터 벨로시티까지는 투자 비용 요소라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한 비용에 대한 수익, 그것을 value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효과 요소 value, 투자 비용 요소에는 볼륨부터 variety, velocity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빅데이터의 5V와 7V 그리고 데이터 크기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5V와 7V인데요.
앞에서 다루었던 4V에다가 veracity라고 하는 신뢰성을 더한 것이 5V예요. 그리고 7V는 5V에다가 validity하고 volatility라고 하는 유효성과 휘발성을 더한 개념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3V라는 것이 다뤄졌지만 4V나 5V, 7V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크기 단위 순서인데요. 이 부분도 기출 내용이에요. 잘 봐두셔야 됩니다. 단위가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B가 바이트의 약자입니다. BYTE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개 글자의 저장 용량, 한 개 글자가 차지하는 메모리에서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글자를 저장할 때는 한 개 바이트가 필요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문 이런 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킬로라는 것이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걸까? 2의 10승이에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2의 10승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10진수 표현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10진수로 보면은 10의 3승으로 표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히 따지자면 2의 10승은 1024고요. 10의 3승은 1000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2의 10승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가바이트는 킬로바이트를 2번 곱한 게 메가바이트예요. 그래서 2의 20승, 10의 6승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기가바이트는 메가바이트에다가 킬로바이트를 곱한 것, 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에다가 킬로바이트를 곱한 것.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다가 킬로바이트를 곱하면 돼요. 즉 킬로바이트만큼씩 증가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10승, 20승, 30승, 40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킬로부터 테라바이트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자,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페타, 엑사, 제타, 요타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2의 50승, 페타, 2의 60승, 엑사, 2의 70승, 제타, 2의 80승이 요타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단위를 뭐 2의 40승 하면 테라, 뭐 2의 60승 하면은 엑사 이렇게 나오도록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단위 순서만 암기를 해두시고 10씩 커지는구나 이렇게만 정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인데요. 외우실 때 암기를 못하면 페지오, 때린다는 거 아시죠? 페지오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암기 못하면 시험을 포기하시고요. 여기는 암기를 못하면 페지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유형 분류인데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데이터의 다양성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정형 데이터라는 것과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정형 데이터 영어 단어 보시면은요. structured라고 나와 있죠. 구조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행하고 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행과 열에 의해서 데이터의 속성이 구별되는 스프레드시트의 형태다. 여기서 스프레드시트 형태다라는 것은 표형식, 우리 엑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엑셀에서 1, 2, 3, 4, 뭐 A, B, C, D 이렇게 행하고 열이 있는 그 시트 모양으로 구성된 데이터라는 거죠. ERP나 CRM 트랜잭션 데이터, 디맨드 포캐스트
그리고 EIA와 ETL 등을 이용한 수집 데이터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구조에 대한 메타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메타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구조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파싱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형으로 변환이 가능한 것이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파싱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반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 또는 기술을 말하죠. 반정형 데이터에는 웹 기술이 많이 써 있어요. 웹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 HTML, XML, JSON, RSS, 웹 로그와 보안 및 특정 센서 데이터다. 자, 비정형 데이터는요. 형태나 구조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잠재적인 가치가 가장 높다. 이메일과 SNS, 보이스, IoT, 보고서, 뉴스,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 데이터가 이에 포함되고요. 형태소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단위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정형 데이터의 모습 한번 보시고요. 반정형 데이터의 모습 하나 보시죠.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정성적 데이터, 여기 보시면 퀄리타티브라고 나오죠. 정성적인 데이터는 자료의 성질이나 특징을 자세히 풀어쓰는 방식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질적인 데이터라고도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장이나 검색, 분석 등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언어나 문자로 기술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이나 SNS에 올린 글, 기상특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정성적 데이터입니다. 정성적 데이터 중에서 범주형 데이터는 연속 데이터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바꾸더라도 범주를 대신하는 것이지 연속형인 데이터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정량적인 데이터, 퀀티타티브 데이터라는 것은 수치로 명확하게 표현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양적 데이터라고 하고요. 정형화된 데이터로 정성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양이 증가하더라도 저장이나 분석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나 기호 도형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별 온도나 풍속, 강수량 같은 것은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 중에서 개수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개수 데이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횟수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자연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가 있는데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데 한 번 발생했어요, 두 번 발생했어요, 세 번 발생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간을 만드는 거죠. 1에서부터 3까지 하나의 구간, 4에서부터 6까지 하나의 구간, 7에서부터 10까지 하나의 구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얘는 작다, 중간이다, 크다,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해서 범주형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데이터 중에서 개수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로 바꾼다는 것은 구간을 만들어서 그 구간을 하나의 범주로
본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데이터의 의미가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어요.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범주형 데이터를 연속형 데이터로 변환한다는 건 뭐 혈액형, AB, OAB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그것을 숫자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연속적인 데이터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연속형 데이터로서의 어떤 크기 개념 같은 것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영해서도 안 되고요.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척도 4가지로 이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측정 데이터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척도의 데이터입니다. 숫자로 바꾸어도 그 값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지 않고 범주만 표시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별이나 혈액형, 출생지, 부서 등이 명목 척도를 사용하는 데이터예요. 성별 같은 경우에 F나 M 또는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주민등록번호에 보면은 1, 2, 3, 4라는 숫자로 표기를 하고 있죠. 1과 3은 남자, 2와 4는 여자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숫자가 그 값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 1이 더 작고 4가 커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1, 2, 3, 4라는 숫자로 표기만 한 것이지 이것은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기값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든 숫자든 어떤 범주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낸 어떤 기호일 뿐이지 그것의 크기 정보는 없다는 것이에요. 다음은 서열척도. 서열척도는 순위척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배속 또는 높고 낮음 등의 순위만 제공한다. 무엇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냐면 양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 더하기 빼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목들 간에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한다.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작다.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보면 A, B, C, D, F, 금은동, 그 다음에 1, 2, 3, 4, 5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더 좋은 것 또는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학점 같은 경우에 A가 B보다 좋은 거고요. B가 C보다 좋은 것 다 알고 있죠. 그리고 A, B, C, D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100에서 90, 89에서 80 이런 식으로 점수대에 해당하는 것을 학점으로 주는 편이죠. 하지만 F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59에서 0. 그래서 똑같은 간격이 아니라 여기는 100에서 90, 여기는 89에서 80, 79에서 70, 69에서 60, 그 다음에 59에서 0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금운동도 마찬가지죠. 금이 가장 좋다는 걸 알지만 은을 몇 개를 주면 금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지 않겠죠. 몇 개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실하다고 해도 동하고 은의 관계는 또
다를 수 있죠. 만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어떤 설문을 한다던가 할 때도 1에서 5까지 숫자 중에서 만족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물어보게 되는데 그 얼마나라는 것이 개인마다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만족했다 해서 5점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좀 낮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얘네들보다 얘가 높은 것, 얘는 낮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등간척도예요. 등간척도라는 것을 보게 되면 구간척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등간척도, 구간척도 같은 말이고요. 여기 인터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는 간격이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순위를 부여하되 그러니까 순서도 있고요. 그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해서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즉,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격이 동일하다면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온도계의 수치에 0이라던가 물가지수도 0이 있겠지만 그 0이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0점은 없음을 의미하는 0이에요. 온도의 0은 상대적인 0점으로 없음이 아니라 영상과 영하의 중간 지점을 나타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비율척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0점이 존재합니다. 없다라는 의미의 0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값 사이에 비율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비율척도입니다. 비율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나누기라든지 곱하기를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측 연산이 모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몸무게부터 나이, 형제의 수, 직장까지의 거리 등 많은 것들이 비율척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데이터 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비율척도죠. 아무래도 얘네들은 몇 가지 범주로만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2가지, 4가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요. 여기도 5가지, 3가지. 그래서 명목척도하고 서열척도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종류, 나타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제한적이죠. 그리고 이러한 척도를 쓰는 것들도 특별한 경우, 범주인 경우에만 사용을 할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저희들이 연속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정해져 있는 어떤 범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거의 한계가 없다는 거죠. 뭐 마이너스부터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0부터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비율척도인 경우에 그 범위가 넓고 따라서 값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비율척도를 쓰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양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가트너가 정의한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특징 3V에 속하지 않은 것은 2번이나 나왔어요. 3회하고 4회. 자, 보시면 가트너가 정의한 데이터 처리 플랫폼 특징 3V는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죠. 아닌 게 누구예요? 그렇죠. 2번에 변환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얘는 4V나 5V, 7V에도 들어가지 않죠. 4V의 가치,
그 다음에 5V의 신뢰성, veracity, 7V의 validity와 volatility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2번, 다음 중 정형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앞에서 나왔던 거죠? 교환을 만들 때 제가 보통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자, 비정형 데이터다 라고 했을 때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형태소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단위이고 비정형 데이터는 잠재적 가치가 가장 높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는 지정된 행과 열에 의해서 데이터의 속성이 구별되는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다. 바로 3번이 올바른 내용이죠. 얘네들은 정형이 아니라 비정형이고 여기도 비정형이고 여기는 가장 높다가 되겠죠. 3번 1제타바이트에 1바이트의 아스키 코드를 얼만큼 넣을 수 있는가? 이 바이트라는 것을 대문자 B로 앞에 써놨던 거죠. 자, 답은 4번에 있는 2의 70승인데요. 데이터 크기 단위 순서 외우셔야 돼요. 킬로바이트가 2의 10승이에요. 그리고 그 킬로바이트에다가 킬로바이트를 다시 곱하니까 2의 20승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여기에서 제타가 바로 2의 70승이었죠.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데이터의 종류 중 관계형 데이터처럼 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지만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선 정형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고 메타데이터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반정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데이터의 유형 분류를 보게 되면 정형 데이터는 행과 열에 의해서 데이터의 속성이 구별되는 스프레드시트 형태, 즉 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하고요. 반정형 데이터가 데이터 구조에 대한 메타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로 잠재적인 가치가 가장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답은 1번의 반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5번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나누는 빅데이터의 특성은 무엇인가? 빅데이터의 특성을 보게 되면 속도, 규모, 다양성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4V로 봤을 때는 가치도 포함되고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3V에서는 variety, volume, velocity라고 했을 때 이 variety라는 것이 데이터의 다양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런 데이터 유형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볼륨이라는 것이 데이터의 크기, 규모의 문제죠. 그리고 velocity가 데이터의 속도. 그래서 원하는 시간 내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제공되고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이 velocity가 되겠습니다.